네, 진짜 쉬운 진단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오셔서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종목 진단까지 받으신다면 일석삼조겠죠. 여기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조아리님 출첵입니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우짜우짜님 오늘 일찍 오셨어요. 해피니스님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고 올려주셨고 페가수스님이 더 일찍 오셨네요. 수고하십니다 하셨는데 좋은 날님도 일찌감치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전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KG 이니시스 네. 13,200원에 30%요. 13,200원에 30%. 이 종목 처음에는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하셨어요? 방송 보고 했거든요. 아, 방송에서 어떤 점이 좋다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전자결제 쪽으로다가 네.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어쩌는지 조금 갖고 있는지가 꽤 됐어요. 아, 언제쯤 사셨어요? 작년에 샀는데 이거 매수가를 좀 많이 낮춘 거예요. 아, 그래서 비중이 30%가 되셨군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원금 회복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KG 이니시스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예. 사실 요즘 뭐 자주 얘기가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어제 장중 맞네요. 어제 장중에 실적도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원금 회복이 될지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손실이 크신 상황은 아닌데 과연 원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하고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들이 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워낙 좀 이렇게 크게 이슈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에서는 원망의 목소리도 생겼어요. 쓸데없는 짓 해갖고 이 코스닥 시장 다 죽인다고 뭐 그런 원망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뭐 100% 그렇진 않겠지만 선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 약간 좀 관련이 있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지면 이거 역효과죠. 역효과 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코스닥 시장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KG 이니시스는 거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코스닥 시장 쪽에 적용이 된다라면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이겠죠. 자, 이 KG 이니시스는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면 일단 뭐 실적 부분이나 기업의 가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작년 매출은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익 역시 마찬가지 재작년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그러면서 또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적 부분들은 되니까 뭔가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자사주를 뭐 사서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적자가 나는 기업은 이런 거 안 되죠. 돈이 있어야지 사서 소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건은 충분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PS를 보시게 되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7,000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PBR 기준으로 따지면 요게 0.63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오늘 종가가 12,000원 정도가 되니까 PBR이 한 배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죠. 요런 쪽들은 아마 이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기업들 요런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쏟아져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왔으니까 주가는 어차피 실적 따라가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들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기다려 보시고, 일단 뭐 좀 반등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차 저항선은 지금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한 14,000원 근처 정도가 되네요. 그쯤에서 1차 저항은 받을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더라도 30%면 조금 많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더라도 14,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 손절가를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 부분이 예. 워낙 좋은 종목이라서 이 실적 나와서 여기 10,000원이란 전저점 이거 깨면 이거 진짜로 큰 문제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탄탄하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이야기 나오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답이 좀 되셨나요, 시청자님?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배당도 아마 받으실 거예요. 12월에 네네. 배당도 발표가 돼가지고 아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KJ 이니시스 봐드렸습니다. 뭐 거래라든지 뉴스가 별로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K뱅크 얘기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밸류업 프로젝트 여러 가지로 좀 묶여 있는데 실적도 좋았다고 하고 이런 종목 좀 안심하시고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손실 구간인데 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저희 전자결제주 KG 이니시스 봐드렸고요. 그 사이에 종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리엔님 안녕하세요. 무훈님 요즘 자주 뵙습니다. 그리고 돼지 꿈꾸고 싶다 꿈꾸시면은 저희 게시판에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 하나 좀 골라볼까요? 일찌감치 오신 해피니스님 필명 참 마음에 듭니다. 해피니스님의 비즈 리테일 알아보겠습니다. 비즈 F 리테일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13만 5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사실 큰 손실 구간은 아니거든요. 거의 오늘 종가와 유사한 구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비즈 F 리테일. 오늘은 자주 신청이 올라오지 않는 혹은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군들이 꽤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BJF 리테일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이 손실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게 중요한가요? 자,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좀 어떤 특별하게 뭐 주가가 확 위로 올라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확 빠진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없는 그런 재료랄까 뭐 이런 거는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을 보면 그냥 꾸준해요. 편의점이니까 이 편의점들이 매출은 계속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 뭐 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어요. 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한 8억 정도 늘었네요. 작년보다.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 이익이 줄어든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지금 근데 시장의 관심들이 지금 되게 많이 극과 극이잖아요. 저쪽 뭐 밸류 프로그램 그 관련해 갖고 관심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성장주들 이런 것들도 AI를 필두로 해서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BGF 리테일이 뭐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 부분들 계속 증가되고 지금 이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2,530억 정도니까 아주 큰 성장성은 없는 기업이니까 좀 적정한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약간은 낮다. 뭐 요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일단 현재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좀 밀렸네요. 자, 요거 BGF 리테일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요. 13만 원 여기서 찍은 가격대가 있죠. 12만 8,500원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짝 위에 또 마찬가지 12만 8,500원을 또 한번 찍었네요. 여기 11월 달 12월 달 그때 12만 8,500원을 찍었는데요. 이 얘기는 13만 원 근처 정도면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조금 더 담아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담았는데
이 13만 원 아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12만 8,500원을 만약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쪽에서 13만 원 아래나 13만 원 정도 그쯤에서는 추매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 말씀드린 가격 13만 원대에서는 매수, 14만 원대에서는 매도. 자, 요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쉽게 이렇게 가격 구간을 딱 잡아드렸습니다. 위아래로 짧게 일단은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13만 원은 손절 라인, 그리고 14만 원은 이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사신 가격에서 딱 위아래로 5천 원 정도씩만 열어두는 그렇게 가격 구간이니까요. 잘 보셨다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BGF 리테일 봐드렸습니다. 해피니스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약간은 좀 자주 올라오지 않는 그런 종목일지 아니면 한창 좀 핫한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홀로그램님, 나연이님, 그리고 여김애경님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전화가 먼저 와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디 가세요? 네, 명시로 갑니다. 아, 오늘 바로 출발하시나요? 네, 오늘 오후 늦게. 네. 그러면은 가시는 길 마음 편하시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좀 봐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좀 비싸게 샀어요. 23,000원이요. 아, 23,00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한 30% 거의 됩니다. 아, 사신 지 오래되셨네요, 그럼. 네, 좀 오래됐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뭐 정책적으로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갖고 이걸 샀는데 뭐 영 지지부진하죠? 아무런 뭐 반응이 없으니까는 네. 이게 과연 본전은 거기는 갈라는가 걱정이 되네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아래쪽으로 더 빠졌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추가 매수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30% 그대로 들고 오시는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짚어볼게요. 네. 예,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원전주 한창 핫했었죠.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뭔가 좀 기사가 나오는 것도 같은데 종목이 영 시큰둥합니다. 힘이 빠진 이유도 궁금해지고요. 시청자님 원금 회복 여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이재필 전문가님, 예. 이 종목은 요즘에 크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 말투가 저쪽이 강원도 말투인 것 같아요. 뭐 저하고 일단 뭐 조금 비슷한 그런 말투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지연 나오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원전 관련주들이 다 그랬어요. 좀 양측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의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좀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또 쭉 밀리고 그런 모습이라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원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 3년 차잖아요, 올해가. 저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에 뭐 그 정신 팔려서 못 할 거예요, 당장은. 뭐 어떤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나오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체코 원전 수주 뭐 이런 내용들도 뭐 조금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요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정책 관련되는 거나 뭐 그다음에 뭐 해외 쪽에서 모멘텀들 요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 보게 되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죠. 근데 작년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에 뭐 재작년에 비해서 한 3천억, 3,60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뭐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주가가 지금 뭐 지지부진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더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만약에 한 10%만 돼도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가격대를 좀 잡아 드릴 텐데요. 30%나 돼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보유하신 것만 들고 가시고요. 다만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셔서 곳곳에 저항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가장 큰 저항선이 되겠죠. 자, 이 가격대가 한 18,000원대 수준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매도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18,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거기서는 만약에 어떤 정책 모멘텀들이 강하게 튀어나와서 거래량이 확 붙어서 이걸 확 뚫어주면 그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비중 축소한 게 있으면 또 내려와서 뭐 그까지 18,000원까지 만약에 갔다가 밀리면 한 16,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위에 가격이지만 거기서 절반 매도한 거는 16,000원대 정도까지 오면 다시 잡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18,000원에 팔았다가 다시 16,000원에 샀다가 이렇게 해서 점차 손실을 줄여 나가는 건데 그 물량은 얼마까지 갖고 가나요? 그 다음번 목표치. 일단 박스권이라고 보셔야죠. 18,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예, 조금 그렇습니다.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묻어 놓으시면 안 되고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박스권을 잘 활용해 보자는 전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도 마무리 하실 때는 또 목소리에 조금은 또 힘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은 어려운 시간이기는 한데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듯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원금 오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우리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원전주들 요즘 다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드렸고요. 그 사이에 종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게시판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소외주들 위주로 골라드릴게요. 돼지 꿈꾸고 싶다님, LG생활건강을 사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종목명만 보고 이 종목 비싸게 사셨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40만 원에 사셨대요. 100몇만 원 갈 때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LG생활건강. 이렇게 주가가 연일 좀 2년, 3년 밀리니까 주가 30만 원대 지금 와 있습니다. 40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종가는 30만 8,500원. 본전 올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작년 올해 화장품주들이 정말 크게 온도차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종목은 신고가, 어떤 종목은 신저가.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중소형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실적이 되는 쪽들 이런 쪽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익 규모를 보면요. 거의 뭐 재작년에 7,1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작년에는 4,800억밖에 못 벌었어요. 자, 4,800억 정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지금 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게 성장하는 섹터다라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줄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뭐 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LG생활건강이 본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뭐 지금 연간 전망치를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 6조 9천억이면 작년하고 그렇게 큰 변화 없는 수준이고 영업이익 역시 뭐 한 4,997억 정도, 요 정도가 예상치가 나오는데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좀 큰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전망치들 나오는 것들 요런 것들보다 안 좋아지는 종목들이
좀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는 뭐 조금 20%면 많아요. 사실 20%면 이 비중이 좀 20%씩 실기 적당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먼저 조금 제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30만 원 찍은 자리가 있고, 그 전에 저점은 여기서 찍었는데, 이 장중에 30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지금에서 뭐 한 8,500원 정도, 그 정도 좀 아래에 있는 수준인데, 자, 이거 본전 찾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게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자, LG생활건강 한번 보시면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밀렸다가 기다가 밀리고 또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밀리고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22년도에 기록한 저점. 이 가격은 안 깰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작년에 또 깼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안심할 수 없어요. 전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일단 먼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등 시에도 아주 강한 그런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크게 음선 난 자리 있죠. 뭐 요 자리 언저리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가격은 한 36만 원 정도입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그거 참고하셔갖고 잘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월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주셔야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40만 원에 사셨는데 원금 회복까지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요. 36만 원 반등의 목표치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부분, 이 리스크 관리 꼭 해주셔야 된다고 또 몇 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30만 원 선 유지를 하는지 여부 당분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돼지꿈 꾸고 싶다님, 다른 종목으로 꼭 이런 부분들 만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째 내리 뒷걸음질 치면은 100만 원이 바닥이겠지, 50만 원 바닥이겠지, 40만 원 바닥이겠지, 이렇게 좀 다소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좀 이 종목 하루빨리 좀 바닥을 다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의견 지금 게시판에서 종목 고민 하나 해결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로봇주들도 뉴스가 많아서 특징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는데 뭐 삼익 THK나 그리고 또 큐렉소 로봇주들도 중간중간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큐렉소 먼저 올려주셨으니까 우짜우짜님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22,200원에 사셨대요. 네. 10% 비중입니다. 예전에 수익 날 때 못 팔아가지고 그래서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기회를 놓치면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가격까지 언제 올까? 사람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시청자님, 지금은 손실 구간에서 다소 좀 헤매고 있는 이 종목, 과연 앞으로는 좀 반등해 줄 수 있을 것인지 큐렉소입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자, 아마 수익 났을 때 못 팔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 로봇주들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뭐 이 큐렉소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242평선 근처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이 있네요. 자, 요런 경우는 좀 이 시세를 보지 마시고요. 이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들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크게 로봇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포트가 있죠. 관절 수술을 하는 로봇, 그다음 척추 수술을 하는 로봇, 그다음에 재활 로봇. 요 크게 재활 로봇 중에는 또 하지 재활 로봇이 있고 상지 재활 로봇이 있고 그런데요. 일단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작년에 해외 쪽이요. 인도 쪽에서 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있는 업체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 로봇 수술하는 거, 그걸 무기로 해서 인도 시장 쪽, 뭐 이런 쪽 관절 수술하는 거, 이쪽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기업은 그런 로봇이 없었는데 이 큐렉소 로봇을 도입을 해서 우리도 한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판매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 FDA 미국에 신청을 해서 뭐 연내 이걸 승인을 받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기업하고 또 이렇게 저 MOU 체결을 해갖고, 저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내 올해 내 승인이 목표인데요. 요거는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선순위니까요.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자, 지금 10%시네요. 10%시면 저 추가 매수를 나중에 좀 더 빠지면 전저점 근처 정도,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한 14,000원 아래 구간 정도 되겠네요. 그쪽까지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라면 뭐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거를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뭐 올해 내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2월 초입니다. 2월 초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갖고 추매를 하시려면 뭐 그 부분은 고려해갖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보유하신 것만 들고 계셔도 미국 쪽에 그게 좀 잘 풀린다라면 내년은 일본도 있고 유럽 쪽 진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풀린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차분히 그냥 지켜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고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아니고 한 14,000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주셔서,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큐렉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얼마예요? 이렇게 아마 또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때 시세 보셔서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궁금하실 때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렉소, 그래도 또 회사가 가진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시세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짜우짜님의 종목 큐렉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상태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올려주신 종목군들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리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김동현님도 종목 고민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앞서서 홀로그램님도 종목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골고루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료 AI 쪽 단계 좀 많이 밀렸었죠. 이쪽도 지금 좀 소외되고 있는 구간이고, 항공주 있습니다. 항공주도 많이 소외됐었고요. 오늘 폴더블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는데 애플 쪽에서 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던 종목 파이넴텍 신청까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익 THK 네, 얼마에 드려요. 사셨어요? 13,050원에 15%입니다. 언제 사셨어요? 작년 9월에 샀어요. 작년 9월쯤에 사셨으면 오늘, 그리고 최근에 2월 달에 장중에 몇 번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그때 안 파셨네요? 제 목표가가 예. 한 16,000원 정도 잡은 거라 이게 가능할지. 예. 근데 제가 매도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거 더 갖고 가도 괜찮을지. 어제 오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쵸. 제가 안 팔았거든요. 예, 시청자님이 16,000원으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그 전 고점이 한 그 그거까지. 정도 갔길래 네. 그냥 갈 수 있을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 3, 4월 즈음의 고점 부근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일단은 왔는데 지금 원금 회복했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 기회에 이 추가 상승까지 노려보면서 조금 더 홀딩을 해야 될지.
사실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원금 회복하면 딱 그 고민에 빠지거든요. 저희가 그 고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삼익 THK 이 종목 최근 들어서는 들썩들썩 하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16,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자, 옛날에 그 로봇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많이 상장 안 됐을 때는 되게 많이 보던 종목이에요. 저도 뭐 2016년도, 17년도 이때는 로봇 관련되는 주식이 없었거든요. 뭐 유진 로봇 기껏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삼익 THA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일부 몇몇 종목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로봇 관련 주식들, 요런 종목,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뭐 일단 실적 부분들 보게 되면 작년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었고,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쎄요. 뭐 원래는 공원명 줄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육축 다관절 로봇 뭐 요게 그 저 로봇 팔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조금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요게 좀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로봇 관련 주식들 막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자, 뭐 작년 9월 달에도 마찬가지 이거 뭐 작년에 여름에 로봇주들 막 움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쭉 움직였거든요. 자, 근데 로봇주들 중에 움직여도 후발주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뭐 그런 종목이었다라면 그냥 들고 가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움직여도 늦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주 큰 뭐 그런 관련이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이 242평선을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 월봉부터 한번 보시면요. 현재 자리는 월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점 찍은 자리가 이 종목은 이 아래로는 10,000원 아래로는 잘 안 빠져요. 되게 안 좋은 구간이 있으면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럴 때 10,000원 아래로 빠졌다가 또 들어올렸다가 또 보시면 10,000원 근처만 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월봉으로 보면 15,000원 정도 그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지만요. 이거는 실적이 좋아졌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 실적 전망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안 나와요. 이런 것들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엊그저께 242평선을 돌파를 했었죠. 그랬다가 밀렸습니다. 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게 뭐 한두 번 정도는 요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초가 관건이겠네요.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이 가격을 242평선이 있는 자리 가격을 한번 봐드릴게요. 242평선이 있는 자리가 지금 12,200원 정도입니다. 뭐 지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2,200원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 전 고점이 지금은 작년 3월달 고점이 아니라 작년 9월달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어요. 한 14,000원 정도가 그 자리입니다. 일단은 14,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한 14,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면 일단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한다라면 그때는 조금 바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빠지면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10,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10,000원 정도에서는 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드리겠고, 월요일 날 12,200원은 뚫어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 위에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 요런 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삼익 THK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여서 화요일 개장하면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200원 뚫어내면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명절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쉬고 싶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개장하자마자 화요일 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익 THK 봐드렸습니다. 이 마음속의 목표가까지는 좀 힘이 들 거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게시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파이nem텍 한번 볼까요? 오늘 폴더블 쪽에 이슈도 있었고 우리 시청자님이 소폭이나마 수익 구간입니다. 김동현 님이시고요. 9,500원, 9,500원에 사셨대요. 비중 20%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잠잠하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0,000원 선 잠시 넘어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수익권이고 윗꼬리가 약간은 좀 달려있는데 파이nem텍 어떻게 보세요? 자, 이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아이폰 쪽에서 애플 쪽에서 아이폰도 폴더블 폰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근데 이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이 힌지가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힌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내장 힌지만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했어요. 근데 외장 힌지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로부터 승인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도 외장 힌지도 공급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부품 받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요. 자, 그러면 삼성 쪽에도 내장 힌지 외에도 외장 힌지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애플 쪽, 요런 쪽도 마찬가지로 힌지는 필요할 테니까요. 자, 이 파이nem텍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주가가 비싸면 곤란하겠죠. 주가가 비싼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3,6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자, 작년에, 2023년도에 250억 정도 영업이익 났으니까 요걸로만 본다라면 조금 비싸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치가 한 400억 정도 나와요. 영업이익 4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영업이익은 애플이라는 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이익입니다. 만약에 애플 쪽에 납품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면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시면 추가 매수는 좀 곤란하고요. 자, 이 아이폰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 정도 거기가 작년 4월 달에 찍은 고점인데요. 그거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요게 목표가를 산정하기엔 조금 좀 무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이 파인테크닉스에서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에서 분사를 했는데요. 알짜 되는 부분들, 이런 쪽은 전부 다 이 파이nem텍이 갖고 나오고, 그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그 메리트가 없는 그런 쪽이니까 충분히 아이폰 관련되는 그런 게 부각이 된다라면 이 가격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고점 같은 경우는 12,000원대 좀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걸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테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조금 하시고요. 한 하반기 정도 그때까지 좀 보신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가격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굳이 필요 없고요. 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파이nem텍 약간 시간 투자만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나은 수익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000원 정도 부근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반기 꾸준히 들고 가신다면 애플발 폴더블 폰 모멘텀 한번 좀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파이nem텍 김동현님의 종목까지 봐드렸습니다. 지금은 약간 수익 내고 계신데 큰 수익이 예상됩니다. 저희 종목을 이렇게 쭉 봐드렸는데요. 아쉽게도 못 봐드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이 명절 이후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쉬는 날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뭐 불확실성이 우리나라도 설 연휴 지나면 두 가지가 거치죠. 뭐냐면 오늘 옵션 만기, 이거 한 가지 불확실성 사라지는 거고요. 연휴 때 그냥 아예 난 연휴 편하게 쉴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사라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발목을 잡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소멸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해외 쪽이 미국 시장 쪽은 워낙 좋죠. 아까도 좀 소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뚫고 난 다음에는 연 단위 이상으로 대개 우상향하는 경우가 뭐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고, 살짝 걱정되는 게 중국이었는데요. 자, 중국도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고,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구간이에요. 3월 달에 양해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악재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은 중국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양해에서 뭐 어떤 부양정책 뭐 이런 것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연휴 지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 뭐 요런 쪽도 좀 더,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좀 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스닥 시장에도 확대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살살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전반적으로 다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명인들여볶기 저때 월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MWC 2024가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예요. 12월 달에 CES가 1월 달에 있다라는 얘기를 12월 달에 말씀드리면서 AI 관련주들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미리 챙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MWC 2024가 2월 26일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 PBR 종목, 그리고 MWC 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AI가 핵심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의 디지털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5G 그 너머, 그러니까 5.5G나 6G 쪽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XR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좀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쪽 섹터 잘 찾아갖고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뭐 그런 성적이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도 출연을 하게 됐으니까요. 거기서 할 만한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전까지 바쁘세요. 그러게요. 예.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요. 이제 투자의 준비도 미리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휴 끝나고 나서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양회가 되기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수익 낼 수 있을지 이 명절 동안에도 약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저희와 함께 수익 내는 그런 투자 생활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들의 고민 도와드립니다. 금요일은 포트폴리오 진단이 있는데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금요일 오후 4시에 이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리니까요. 이 시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큰 도로들이 지금부터 슬슬 막히기 시작합니다. 고향 가는 길 좀 안전운전 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